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슈퍼소켓 라이트를 사용해서 게임 서버를 만드는 것 중에서 튜토리얼에 있는 것 중에서 채팅 서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팅 서버는 이게 튜토리얼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이게 채팅 서버 있고, 채팅 서버 총 두 개가 나눠집니다. 채팅 서버하고 그냥 채팅 서버 EX, 뭐 채팅 서버 익스텐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큰 차이는 이제 로직적인 차이는 없는데, 이 채팅 서버 EX 버전은 어, 클라이언트로 온 요청들을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채팅 서버는 클라이언트 처리는 한 개의 스레드에 의해서 그 하나의 스레드에서 어, 접속된 클라이언트의 요청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 채팅 서버 EX는 멀티 스레드로 어, 클라이언트 요청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 서버 EX는 멀티 스레드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스레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룸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룸이 10개가 100개가 있고 스레드를 그러니까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가 4개가 있다면 각 스레드당 25개의 방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스레드는 자기에게 할당된 룸에만 접근해서 데이터를 패킷을 처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패킷 처리를 멀티 스레드로 처리할 수 있으면서 패킷 처리의 부분 쪽에서는 스레드 세이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로직 처리가 좀 더 쉬워집니다. 다만 이제 룸에 관련된 부분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룸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룸에 할당된 그강이기 때문에 룸에 룸용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용 스레드라는 거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뭐 로고인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채팅 서버와 채팅 서비스 EX는 거의 동일하지만 패킷 처리를 원 스레드 한 개 스레드로 하냐 멀티 스레드로 하냐 그 차이고요. 근데 대부분 게임 서버 만드시면 가능하면 패킷 처리는 원 스레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 스레드로 하시는 게 구현하기도 쉽고 버그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삼각배로 요즘 하드웨어가 좋아서 한 개의 스레드가 한 데라서 별로 많이 느리지 않고요. 다만 이제 한 개의 스레드 한 개로 패킷 처리를 한다면 멀티코어를 조금 활용을 잘 못하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의 머신에 그 코어에 맞게 적절하게 차쟁 서버 프로세서를 여러 개 띄우셔서 멀티코어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킷 처리는 웬만하면 원스레드로 하시는 걸 좋고요. 그러나 뭐 게임 컨텐츠 형태나 어떤 팀의 상황에 따라서 뭐 패킷 처리를 멀티 스레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채팅 서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챗 서버 디렉토리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에코 서버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보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는 채팅 서버는 아무래도 에코 서버보다 기능이 더 많죠. 에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을 그대로 답변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채팅 서버는 뭐 로그인 기능도 있고 방 입장 기능도 있고 방 나가기 기능도 있고 뭐 채팅 기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기능이 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약간 그런 코드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기본 틀은 앞에 제가 설명했던 에코소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 하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킷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서로 주고받을 패킷에 대한 것을 정의해 놓은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프로젝트화 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클라이언트와 같이 공유시켜 놓으면 이 부분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코드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가 서로 주고받을 패킷에 대한 것만 주로 정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일들이 각각 클라이언트 서버가 가지고 있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만약에 이 패킷에 이게 패킷 인덱스 번호, 이게 에러 코드고 이게 패킷 아이디인데 패킷 아이디는 쉽게 말해서 요청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요청 패킷 아이디를 뭐 서버에서 만약에 이거 1012번이라고 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만약에 고치지 않고 1002번으로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해도 서버에서는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번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소스 코드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이 공유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써야 되는 코드에 관해서는 그래야지 서로 코드가 블리치가 생겨서
뭐 버그가 나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많이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서버와 다르게 이 챗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와 같이 공유하는 코드용 프로젝트가 하나 더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패킷 데이터가 있고요. 패킷 데이터는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과 서버에서 보낸 답변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패킷의 보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패킷 보디가 이제 보디에 대한 데이터는 이게 네트워크로 전송될 때는 바이너리 데이터가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가 전송돼서 받은 쪽에서 그것을 보낸 쪽에서 받는 데이터 포맷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보면. 근데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런 뭐 라이브러리나 코드를 안 짜시면 하나하나 그 바이너리를 어떤 크기만큼 잘라서 뭐 인트화 시킨다든가 스트링화 시키는 그런 코드가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시지 팩이라는 시리얼라이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시지 팩은 .NET 계열, C# 계열에서는 시리얼라이저 직렬화 라이브러리는 제일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성능이 좋고, 그리고 유니티도 지원하는 등 대부분 C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팩은 뭐 워낙 유명하고 그러니까 성능도 좋고 이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 R 등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이 메시지 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C샵으로 만들고 클라이언트도 C샵, 클라이언트 뭐 유니티가 주로 되겠죠. 만약에 유니티를 사용하신다면 꼭 패킷 데이터 직렬화 라이브러리는 메시지 팩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메시지 팩 사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팩 서버는 패킷의 보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메시지 팩으로 직렬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 팩 사용 방법에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네, 메시지 팩은 여기에서 누게 패키지에 보시면 누게 패키지를 설치하시는데요. 요거 사용하신다고요. 이거 이대로 여기 보면 이렇게 깃허브 있거든요. 그래서 깃허브에 가서 뭐 코드도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누게에서 썼고, 참고로 이거는 C샵에서 단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좀 더 도움을 주는 헬퍼용 함수가 더 추가된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메인 서버 보고 서버 옵션, 챗 서버 옵션을 이제 따로 좀 만들었거든요. 채팅 서버는 아까 앞에 에코 서버보다 좀 옵션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제가 파일로 빼냈습니다. 옵션 파일. 그래서 뭐 차이 보시면 뭐 이거는 아까 다 앞에 있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크게 차이 나는 것 중 하나가 요거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이게 뭐냐면 패킷 슈퍼소켓 라이브러리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의 최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 이상의 크기가 만약 오면 슈퍼소켓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 해당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슈퍼소켓에서 사용하는데 슈퍼소켓은 리시버 버퍼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소켓도 나름 고성능을 위해서 메모리 할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큰 버퍼를 만들어 놓고 그 버퍼에서 데이터를 받고 받은 데이터를 다시 이제 저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을 때마다 버퍼를 매번 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의 리시버 버퍼를 큰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계속 사용하는데 그 버퍼의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똑같은 우리 샌드 쪽이죠. 샌드 버퍼의 최대 크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아주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슈퍼소켓 라이브러리 쪽에서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요 세 개는 이 채팅 서버에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채팅 서버에서는 사용하는 옵션으로 방을 최대 몇 개까지 관리할 건지,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갈 유저 수는 몇 명까지 할 건지, 그리고 방의 시작번호 몇 번부터 할 건지. 아마 이 두 개는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고요. 요거는 조금 이해 못 하셨을 건데, 이거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실제 게임 서버 같은 거 만드시면 게임 서버를 한 대만 동작하시지 않을 겁니다. 유저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게임 서버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룸 수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 룸이 서로 겹치면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채팅 서버 두 개가 프로세스 두 개가 실행되고 있는데 둘 다 룸 번호 1번 1번을 시작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가면 이 1번
1번이라는 방번호는 어떤 게임 서버로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의 번호를 유니크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채팅 서버를 시작할 때 이 채팅 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의 시작 번호를 지정해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첫 번째 채팅 서버 시작할 때는 이걸 아마 0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이고 만약에 맥스가 100이라면 그러면 그 채팅 서버는 0에서 99분까지 방을 가질 거고요. 그 두 번째 채팅 서버는 시작 번호를 100으로 주시면 되겠죠. 100으로 주고 이걸 또 100으로 주시면 100분에서 199분 이렇게 시작 번호하고 이 시작 번호와 이 최대방 이 사이에 그 이후의 시작 번호만 주시면 채팅 서버를 여러 개 실행하셔도 각 채팅 서버에 할당된 방 번호는 안 겹치게 유니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팅 서버에서 사용하시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리시버 필터는 아까 어제 에코 서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 아까 이거 이름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제가 에코 서버 때는 제가 좀 이게 올바른 이름을 바꿨는데 이건 좀 안 바꿔서 조금 이름만 조금 다르고요. 그냥 그 코드는 같습니다. 변수 이름은 약간 에코 서버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조금 틀림 서로 안 맞는 부분인데 뭐 코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저 매니저라는 코드 있고요. 그러니까 에코 서버 같은 경우는 뭐 그 클라이언트가 오면 그냥 그대로 답변을 패킷을 그대로 보내주는 게이기 때문에 유저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챗 서버는 유저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로그인 한 유저만 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로그인 성공하지 못하는데 방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저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저 매니저라는 걸 클래스를 통해서 유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는 접속을 하고 나면 유저를 하나 할당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예, 그래서 유저 정보는 유저의 고유 시퀀스 이 시퀀스 번호는 그냥 매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언사이드 인트 육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일식만 증가해도 거의 뭐 이 서버를 종료 안 하고 아주 몇십 년을 해도 이 번호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저의 뭐 만약에 방에 들어갔을 때는 룸 넘버가 어떤 건지 이제 룸 넘버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겠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이 세션 아이디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슈퍼소켓의 세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슈퍼소켓에 보면 제가 이렇게 앱 세션을 성숙반은 클라이언트 세션을 했는데 이 앱 세션을 보면 세션 아이디가 있거든요. 보면 그 세션 아이디를 있어야지 세션 아이디를 슈퍼소켓에 알려줘야지 슈퍼소켓이 어떤 세션 객체에게 샌드를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소켓의 세션 아이디를 유저가 관리하고 있고 유저 아이디 유저가 어떤 유저인지를 유저 아이디 이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매니저가 아까 에코 서버에 비해서 없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애드 유저 이제 이 채팅 서버는 이제 저는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성공했을 때만 유저 매니저에서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보면 그래서 유저 매니저 로그인 성공했을 때 유저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슈퍼소켓 쪽에서도 네트워크 쪽에서도 최대 수가 있어야 되지만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에서 최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최대 수를 넘었으면 더 이상 접속 못하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중복 접속되는 건 막아야 되겠죠. 이 세션 아이디는 유효 아이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중복이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중복된 이 중복된 데이터가 값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중복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복이 없으면 이제 추가하시고 중복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할 때 이제 유저의 유니크 번호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까 앞에도 있지만 이 채팅 서버는 패킷 처리를 원 스레드에서 하기 때문에 스레드 셀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락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메인 서버 들어가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스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거 아까 에코 서버 거의 동일합니다. 보면 뭐 조금 차이는 여기 와서 종료할 때 어떤 키를 누르고서 그 키가 Q 키일 때만 종료하게 요것만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에코 서버 다 동일하고요. 요 부분도 에코 서버가 동일하죠. 크레이트 서버. 그래서 크레이트 서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보면 셋업해서 하시고 셋업해서 하고 그리고 좀 차이가 이제 스타트 컴포넌트라는 것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스타트를 여기서 넣었습니다.
아까 에코 서버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서버하고 그 다음에 서버 앱.스타트에서 시작했는데 요거는 좀 다르게 요건 여기서 그냥 크리에이터 객체를 생성도 하고 시작도 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는 슈퍼 소켓의 스타트를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여기는 가보시면 이제 이 채팅 서버에서 만들어 사용할 객체들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룸 매니저를 만들고 있어요. 이 룸 매니저가 이제 룸 객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룸이라 해가지고 룸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방을 유저가 새로운 방 들어갈 때마다 객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미 우리가 이 채팅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룸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이상을 생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룸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룸을 계속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룸을 계속 재활용하기 때문에 룸에 새로운 유저가 아무도 없을 때 룸 객체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룸 객체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에코 서버에 없는 것 중 하나인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채팅 서버는 패키지를 원스레드에 사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봅시다. 메인 서버에서 이제 슈퍼 소켓의 이제 네트워크 이벤트인 온 리시버가 데이터 온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패킷 처리를 해버리면 이 멀티 스레드가 됩니다. 이 온 패킷 리시브는 슈퍼 소켓에서 멀티 스레드로 호출됩니다. 보면 슈퍼 소켓 내부에서 이제 스레드 풀을 사용하는데, 스레드 풀 기본적으로 아마 스레드 한 20개 정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스레드에서 이 함수가 동시에 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패킷을 그냥 그대로 처리해버리면 패킷을 멀티 스레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유저 매니저 같은 공유 객체 이런 것들 접근할 때마다 다 락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킷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보면 패킷 프로세서라는 패킷을 처리하는 전용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서 한 스레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패킷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을 처리하는 쪽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온 리시브에서는 어떤 패킷이 오면 그 패킷의 정보를 서버 패킷 데이터라는 데다 넣은 다음에 이것을 디스트리뷰트 하고요.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이 패킷 처리 스레드 쪽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보면 여기 스레드 만들고 있죠. HTML 스레드에서 패킷 프로세서, 그럼 패킷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함수가 할문에 의해서 종료할 때까지 계속 실행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스포 소켓 쪽에서 리시브 쪽에서 이 패킷 처리 스레드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서로 주고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C샵에 보면 TPL이라고 있거든요. 그 TPL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보면 버퍼 블록이래 가지고 일종의 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큐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버퍼 블록은 스레드 세이프하게 데이터를 넣고 뺄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리시브를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리시브를 했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서 그냥 대기가 됩니다. 새로 뭔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깨어나서 빼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포스트 하면 이 버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는 포스트라고 넣고요. 뺄 때는 리시브를 쓰고요. 그리고 포스트와 리시브는 스레드 세이프하기 때문에 락을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큐 같은 걸 컨크리트 큐를 사용해서 슈퍼소켓 쪽에 패킷 처리 스레드와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패킷 처리 스레드에서 서로 이렇게 스레드 간 데이터를 주고받아도 되는데, 큐를 사용하면 단점은 그 큐에 어떤 데이터가 없을 때는 해당 큐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을 못 읽게 한다든가 아니면 슬립을 걸어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 TPL의 버퍼 블록을 사용하면 그냥 스레드 세이프하게 사용하면서 리시브를 호출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이걸 다시 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걸 막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패킷 처리, 이 패킷 프로세서가 패킷 처리하는 스레드를 생성하고 이제 관리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스레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버퍼 분량이라는 TPA, 여기 있죠, 데이터 플로우라고,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버퍼 블럭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 처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제 룸 매니저도 접근하는 곳은 여기 패킷 프로세스에서만 접근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유저 매니저도 만들고, 룸 리스트 해가지고 룸 매니저도 만들고 있습니다. 패킷 처리 관련된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앞에 아까 패킷 처리를 아까 전에는 커먼 저기 에코소본 하나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패킷 디파인에 보시면 패킷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에코소본보다 당연히. 그래서 이걸 하나의 파일에다가 다 정리하면 그 파일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파일을 크게 나누었습니다. 패킷 핸들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말아서 얘를 상속받는 패킷 커먼과 패킷 룸이라는 걸 두 개를 만들었고요. 패킷 커먼은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방에 관계되지 않은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될 로직들을 패킷 요청을 처리하는 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접속이 뭐 생겼을 때, 새로운 연결이 그 접속된 세션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로그인이 됐을 때 관련기대 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같은 방에서 발생하는 요청은 이게 PK 룸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핸들러를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핸들러는 모두 동일한 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방 입장하면 이거, 방 나갈 때 이 함수,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누군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만약에 유저가 방에 있는데 방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접속을 끊어버리면 방에서 빼줘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만약에 언크루즈에서 여기서 방에서 바로 빼버리면 여기서 이 PK룸에 있는 이 함수들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룸의 객체에 있는 접근하면 안 되죠. 룸 객체는 이 패킷 프로세스에서만 접근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스레드에서만. 여기에서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종의 하나의 내부유 패킷을 만들어서 패킷으로 밀어놓고, 그때 이제 이 패킷을 만들어 밀어놓는 거죠. 이 패킷을. 그래서 룸의 패킷 처리 스레드에서 방에서 나가는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방 입장 부분도 스레드 세이프하게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서버 가보시면, 메인 서버에서 보면, 그래서 메인 서버는 아까 에코 서버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커넥터를 더는데 하여튼 패킷 처리를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하지 않고 대부분 패킷 프로세서 쪽으로 여기죠. 이 패킷 프로세서에서 만든 스레드로 전달하도록 디스플리트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고 있고요. 디스플리트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정의도는 거 보면 이 패킷 프로세스의 메시지 버퍼 블럭에 어떤 이 객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처리하는 부분은 주로 대부분 로직이 커먼과 룸 이 양쪽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눈 이유는 하나의 파일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뭐 로직 부분은 뭐 동일한 채팅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룸 객체 만들어서 뭐 룸하고 룸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유저가 이미 방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되면 이제 통보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 방에 이미 다른 유저들이 있으면 그 유저한테 알려줘야겠죠. 누가 왔다고. 그래서 알려주고, 이거고, 혹은 이제 지금 들어가는 유저한테는 이미 방에 있는 유저들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패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에서 나가면 이제 또 방에한테 나갔다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거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루버하고, 그리고 채팅이 들어오면 채팅은 그냥 브로드캐스트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가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펑션을 만든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 이게 네트워크 샌더 슈퍼 소켓에서 호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슈퍼 소켓 관련된 객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네트워크 쪽으로 샌드를 하려면 슈퍼 소켓 객체 이
메인 서버 객체를 이렇게 룸에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가져야지만 이걸 브로드캐스트 때 룸에서 룸이 어디 이제 이거 넷센더로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슈퍼 소켓 객체 그러니까 메시지 서버를 여기서 가질 필요 없죠. 이 두 개는 사실 이 메인 서버가 얘를 가지면 가져야 되지 룸이 얘를 가지면 안 됩니다. 보면 만약 가지게 되면 상호 참조도 되고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슈퍼 소켓 이 쪽에 있는 샌드 함수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여기서 어디에서 있는 모든 참조 찾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룸에는 이거 스태틱으로 해놨거든요. 이거는 뭐 모든 룸 객체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펑션 함수에 이 메인 서버에 샌드 데이터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예. 그래서 룸 객체에서 넷샌드 펑션 함수를 호출하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 호출됩니다. 이 함수. 그래서 이 함수 호출돼서 여기에서 해당 세션 객체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는 게 이제 채팅 서버고요. 그래서 이 채팅 서버만 이제 이해하시면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게임 서버 MO 계열의 게임 서버 이제 기본 틀은 이미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채팅 서버에다가 이제 게임 로직만 올리시면 이제 그 게임 서버 되거든요.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보드 게임이죠. 보드 게임이라는 거는 뭐 오목 게임, 단기 게임, 바둑 게임이나 맞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똑같죠 보면 방에 들어와서 방 안에서 채팅하다가 이제 방장이 게임 시작 버튼 누르고 같이 게임할 사람이 그 게임 내가 게임 시작 오케이 나도 가겠다 오케이 내리면 그때부터 게임 로직 돌면 되죠. 그래서 게임 로직 돌면 이제 패킷 보내면 패킷에 그에 맞는 행동하고 그래서 이 룸에서 룸 객체에서 게임 객체란 거 그러니까 이 게임 서버가 이제 할 게임이죠. 어떤 게임이죠. 오목이나 장기. 그런 게임 객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 게임 객체를 통해서 해당 게임 로직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챗 서버를 잘 이해하시고 잘 이해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간단한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나 뭐 저는 오목도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오목도 괜찮고 뭐 블랙젯도 구현하기 편하고요. 그 장기도 괜찮죠 보면. 참고로 이제 바둑 안 하시는 게 좋죠. 바둑은 되게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둑은 힘들고 그래서 뭐 장기나 오목도 괜찮고 하여튼 블랙잭 뭐 요런 것들 한번 게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약간 또 고퀄리티 게임 만들고 싶다면 뭐 FPS 게임 같은 거 FPS 게임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챗 서버의 큰 틀과 거의 동일합니다. 틀적으로 틀에서는 강한 로직이 게임 로직이 더 들어갔고 그리고 또 어떤 예외 상황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더 들어간 거지 기본적인 거는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패킷 처리를 원스레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소켓 쪽에서 데이터를 받은 상태에서 바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패킷 처리용 스레드에서 전달해서 그쪽에서 한 군데서 처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킷 처리는 가능하면 원스레드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의 스레드로 하시는 게 만들기도 편하고 유지 보수도 편하고 버그의 위험성도 훨씬 줄어들고요. 만약에 멀티 스레드로 많이 하신다면 꽤 머리를 좀 아이디어를 잘 짜셔야 되고요. 특히 컨텐츠를 구현할 때 멀티 스레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도 그냥 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패킷 처리하는 쪽에서 멀티 스레드를 고민하면서 짜게 하면 상당히 구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버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채팅 서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 채팅 서버 코드는 한번 잠깐만 제가 잘못 열었네. 여기에 튜토리얼에 챗 서버에 감이 있기 때문에 챗 서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리고 여기 있는 아까 CSBS 어딥 그거는 이제 여기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채팅 서버 만드시면 테스트 넣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게 튜토리얼에 클라이언트에 가셔서 이거를 이쪽에서 빌드에서 실행하시면 클라이언트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서 만약에 실행하실 때 컨트롤 F5로 실행한다든가 혹은 디버깅 해야 되는 경우에 그냥 디버깅 하시면 이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프로그램에서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옵션 값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명령지 인수를 이걸 주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커맨드 라인 파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우리가 값을 파싱해서 이 챗 서버 옵션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의 값을 넣게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require true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 있겠죠. 이런 값을 안 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면 그냥 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많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프로젝트에 속성 가셔가지고요. 속성에 디버그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 커맨드 라인 인수, 애플리케이션 인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인수 값을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F5에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시면 여기에 있는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실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슈퍼 소켓을 사용해서 챗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